여보세요. 아 하라고? 네. 한 장. 정. 아, 저희에게 요즘 깍꿍을 많이 해가지고 깍꿍 컨셉이었어요. 정. 리. 깍꿍. 그래도 아기가 요즘에 까꿍 이렇게 엄마 보고 웃을 때 그게 그나마 그 좀 낙이죠, 낙이죠. 피로가 풀릴 거 아니에요. 피로가 풀려요. 근데 아니 얼마나 그런데 또 그 엄마가 요즘 프랑스 오픈 그러니까요. 정말 큰 테니스 데일리. 대회 아닙니까? 매일 오. 새벽과 밤에 있고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또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5시에 이제 출근해서 TVN에서 공부하고 TVN 스포츠에서 오전 11시에 생방송 합니다. 롤랑가로스. 자,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재밌어요. 엄마는 강하다. 엄만 강하다. 자, 오늘 한장 정리의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잖아요. 우리의 토트넘이 감독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의 토트넘이요? 야 여기서 이게 바로 나오는구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MC다 보니까 항상 중립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스널이 주제였으면 우리의 아스널이 오케이. 아니 첼시가 주제였으면 우리의 첼시가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의 토트넘 우리의 토트넘 오늘은 우리의 토트넘 진행시켜.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아무리 해도 감독이 구해지질 않아요. 감독이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리그를 마감했는데 결국엔 8위로 끝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한 달 전쯤, 한 달 반 전쯤 얘기를 했잖아요. 나겔스만이 온다, 뭐 엔리케가 온다 이런 말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죠. 네. 지금 특히 야망이 있는 젊은 감독들은 토트넘행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지금 팀 사정 자체가 뭐 케인의 거취 문제도 있고 볼 거 아닙니까? 네, 케인이 지금 떠나나 마나. 그리고 팀도 8위라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고. 그리고 구단이 뭐 지금 레비 회장이 돈을 많이 쓸 것 같지도 않고. 예? 구단 투자도 그렇고 본인들이 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고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 상당히 빡빡하지 뻑뻑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자칫 본인 커리어에 오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레비 회장은 또 팬들에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을 원한다. 젊고 유능한 전술가가 나는 좋다. 우리는 그런 감독을 영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데려온 감독이 누누죠. 근데 근자에 토트넘에 그렇게 뭐 화끈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누누, 그다음에 콘테, 이게 다 공격 축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감독들을 데려오고 또 젊고 아주 야망이 있고 이런 감독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감독들을 결국은 데려왔죠. 그러니까 팬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너무 나 죽겠죠. 화가 나서 나죠. 그게 지금 계속 쌓이니까 요즘에 계속 보듯이 나웃을 외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사탕 발림으로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멘트 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네 편한 오고 싶은 감독 데려올 거 아니냐? 어? 우리는 또 그 꼴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보드진에 대한 불신이 지금 팬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네. 뭐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 근데 슬롯 얘기가 며칠 전만 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마 저는 이제 요즘은 항상 제가 지론처럼 얘기하는 게 토트넘에 관한 사정은 토트넘 매니아 분들, 토트넘 팬분들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좀 틀린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당초에는 아마도 나겔스만 감독이 넘버 원이었을 공사는 커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여전히 애정이 꽤 있는 포체티노 감독과 아마 그 다음 정도가 아마 루이스 엔리케 감독 네. 정도 해서 이제 후보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새로운 둥지를 이미 찾았고요. 나겔스만 감독과의 얘기가 초반부터 그렇게 잘 뭐 진전되거나 한 게 또 없었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마 그 말씀하신 아르네 슬롯 감독이 넘버원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롯 감독의 영입에 관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같은데 뭐 지금 여러 보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슬롯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 감독이지만 어쨌든 이적료 같은 거를 또 위약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토트넘이 쓰고 싶은 액수의 범위를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롯 감독을 또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또 그 다음 후보군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의 그냥 과감한 그냥 와. 지르기인데 예, 포스테코글루 그 셀틱 감독이 올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호주 대표팀 감독을 오래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아픔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을 이제 우리가 우승 못하게 하고 이제 호주가 우승을 했던 이제 그 시절 또 감독이기도 한데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에도 있다가 뭐 셀틱에도 있다가 그런데 최근 2시즌 동안 셀틱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 2관왕을 계속 차지했어요. 2년 연속으로.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토트넘이 근자에 영입을 한 CFO가 있습니다. 네. 축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대표로 팀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CFO는 이 F가 풋볼이에요. 네. 그러니까 풋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총괄 기능을 하는 대표가 왔는데 그분이 호주 분이죠. 호주 분이에요. 스콧 먼.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여러 올림픽이든지 뭐 또 시티 풋볼 그룹이든지 뭐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한 스포츠 관련 단체 기관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스콧 먼이 온 다음부터는 왠지 제 느낌은 호주 커넥션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장 의원님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분의 뭐 전술이랄지 뭐 이분의 연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뭐 토트넘 팬들이 바라는 거에 부합해서 이분이 올 거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스콧먼이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냥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마도 좀 전에 장 의원님이 처음에 운을 떼셨지만 젊고 야망 있는 감독 뭐 이런 운을 떼셨잖아요. 그 기준에는 역시 또 맞지 않기 부합하지 때문에 않는다. 만약에 이제 제 말대로 된다면 토트넘 팬들은 또 참기가 일단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야. 호주 커넥션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단 수뇌부가 그 어떤 시즌보다 팬들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구단 그 수뇌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근데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배팅, 도전을 하는 단계가 포스테코글루가 온다면 거의 배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팬들의 민심은 포스테코글루를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차라리 포체티노가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애초에 네. 그렇게 했어야죠. 네. 그렇죠. 이러한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이분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팬들이 그냥 볼 때는 그거예요. 잉글랜드 팬들은 스코틀랜드 리그, 스코티시 리그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어요. 그렇겠죠. 네. 저 수준 낮은 리그라고 막 폄하하는 잉글랜드 팬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분이 기본적으로 저 J리그까지 호주 대표팀, 뭐 호주 대표팀 J리그 거쳐서 스코틀랜드 리그 2시즌 동안 좋은 그걸 했다 그래도 그런 커리어는 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변방인 거예요. 변방 커리어고 거기서 우승을 막 시켰다고 해도 네. 스코틀랜드는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 시절에 무패 우승을 시켜도 빌라 와서 망하고 로저스가 셀틱에서 압도적 우승을 해도 망하고 신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다른 유럽의 빅리그에서 경험을 했던 감독들에 비해서 꿀리진 않는다. 그렇게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이 지금 현대 축구의 완전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 전술가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펩이나 뭐 여러 가지 슬롯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유형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걸 잘해주는 감독이에요. 팀 압박, 또 소유권 잃었을 때 팀 압박, 공수 전환, 빠른 전환, 그리고 타이트한 간격 유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또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 상황에 따른 뭐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감독인데 그런 부분은 포체티노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팬들 입장에서는 빅리그의 진짜 이런 강한 템포를 다 많은 팀들이 다 빠르고 강한 템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템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비록
뭐 올드펌 더비 레인저스와의 대결에서는 조금 치열하게 하지만 다른 수준이 낮은 팀들하고의 경기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 감독이 와서 선수단 또 일부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호주 감독이 왔을 때 과연 이러한 통솔력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팀에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도 팬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포스테코글루는 팬들이 원하는 감독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감독을 데려왔다. 물론 성적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보드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번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부담인 거죠.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방 압박에 대한 체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측면과 이제 중앙 선수들의 어떤 연계를 활용하면서 특히 월 패스나 뭐 원투 패스 플레이에 의해서 또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정도의 또 부분 전술도 갖고 있고 요즘 또 트렌디한 것 중에 하나로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은근히 인버티드 풀백을 또 써요.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 호주 대표팀 펩이 썼을 때 그걸 따라서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가 보면은 거의 처음 아시아 감독들은 거의 따라 안 했는데 대표팀 감독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따라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연성이 굉장히 있네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통해서 또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시도를 셀틱에서도 계속 이어서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최근 트렌드에 그렇게 뒤지는 감독이냐 하면은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이제 장 의원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셀틱에서 보여준 거는 분명히 상당히 압도적인 또 화끈한 축구를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점이랄지 이제 문제가 결국 불거지는 것은 스코틀랜드 리그는 역시 셀틱의 전력이 다른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네.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전술이랄지 뭐 현대적인 트렌드랄지 그런 거 다 이제 써가면서 두루두루 좋은 경기, 보기 좋은 경기, 화끈한 경기, 압도하는 경기, 주도하는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케인 선수 이외에 이렇다 할 또 공격 루트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손흥민 선수조차도 올 시즌에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의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뭐 미드필드에서 풀어줄 선수 없다는 거 그리고 수비에서의 실점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올 시즌의 수비는 정말로 아주 뭐 매 경기 우려가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었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본적으로 또 4-3-3 포메이션을 좋아하면서 아까 장 의원님과 제가 약간씩 말씀드렸던 대로 또 현대적인 전술과 이제 주도적인 축구를 셀틱에서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가뜩이나 수비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이제 토트넘에서 이걸 다시 이제 4백으로 만약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백을 시도해서 여기서 뭔가 이제 셀틱에서 했던 기분으로 주도적인 축구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랬을 때 그거는 그것대로 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물론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부터의 팬들과의 약속처럼 더 공격적이고 이제 화끈한 축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올 시즌에 불거졌던 문제를 고려할 때는 수비 조직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또 수비진의 일부 또 개편도 필요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스타일과 전술의 축구만을 만약에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분을 갖고 들어와서 막상 토트넘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딱 직면했을 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빅리그 경험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여기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50대 돼서 이제 나이가 뭐 적지 않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본적인 연령이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도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좀 감점을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시즌에. 근데 통상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에 계속 이제 들어가다가 요렇게 이제 삐끗해 가지고 한 시즌 이제 그런데 못 가는 요런 상황의 팀은 이것을 기회로 사실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리빌딩을 맞아요. 요때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토트넘은 사실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른 또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들보다는 일정상으로는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려서 요때 리빌딩을 좀 제대로 하고 리그에서 확실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제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이제 이러한 과제가 눈앞에 딱 떨어져 있는 팀 앞에 과연 빅리그 경험이 없는 50대 후반의 감독이 이 팀의 어떤 미래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초이스냐라는 것에는 이제 토트넘 팬들은 분명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골이 안 먹혀야지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셀틱에서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축구를 하다가는 예전에 안드레 빌라스코아스 감독이 첼시에 와서 그렇게 적절로 하다가 뒷공간 다 털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수단에 맞는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팀의 선수단의 특성에 어떤 컨셉의 축구를 해야 되는지를 또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빅리그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감독과 경험해 보지 않는 감독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물론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 경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차라리 역시 이 후벤 아모린 감독도 빅리그 경험은 없지만 그렇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합은 하거든요. 네. 85년생의 젊은 감독이다.